안녕하세요, 로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목소리로 인사드릴게요. 저번에 내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후속 영상을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. 내 재능, 사소한 재능이라도 발견을 했다면 그 뒤에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재능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정말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사소한 것도 훨씬 쉽게 잘 빠르게 해나가는 아이들이 있고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. 그게 분야가 다른 것뿐이지 모든 걸 못하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그런 부분을 재능이라고 나 스스로 믿고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셨으면 합니다. 뭐 재능은 되게 대단한 거에만 재능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. 일단 조금 잘하는 것 같아 정도라 하더라도 그거를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. 그 구체화하는 데는요, 그 재능을 내가 실현할 때, 그 재능을 사용할 때 그 자체로 내가 즐거운지, 그거를 하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좋은 건지, 그걸 보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은 건지,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.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. 자, 일단 만약에 말재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냥 말을 잘해 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쪼개보는 거예요. 그러면 말에도 토론처럼 여러 명이 논리를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반박을 하면서 대화하는 부분도 있겠죠? 한편 인터뷰를 잘하는 말재주는 또 달라요. 토론 잘하는 사람과 인터뷰 잘하는 사람 딱 들어도 좀 다를 것 같지 않나요? 공격적으로 논리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좀 더 잘 끌어내는, 말을 잘 이끌어내는 능력은 다르겠죠.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게, 재치있게 웃음을 주는 말재주는 또 다릅니다. 한편 강의를 잘하는, 무언가 어떤 과목,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, 공부를 잘하는 방법, 이런 강의를 잘하는 말재주는 또 달라요. 물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재미있게도 해주면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물론 상호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강의를 잘하는 말재주는 또 다르겠죠. 한편 강연이라는 것도 있어요. 강연은 나의 이야기, 내가 겪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해주는 주로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에 맞는 스타일들도 있죠. 한편 말을 잘하는 거가 제일 많이 쓰이는 직무 뭘까요? 세일즈, 영업 쪽이 있겠죠. 말을 잘해서 물건을 잘 판다 라는 쪽의 말재주라면 쇼호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홈쇼핑 쇼호스트, 모바일 커머스의 쇼호스트 혹은 판매 영업 사원이 될 수도 있겠죠. 이 세일즈에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다수에게 말을 잘하는,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세일즈도 있고 1대1로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세일즈를 잘하는 말재주는 또 다르고요.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팀장님, 임원분들께 보고를 잘하는 말재주는 또 다른 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재주도 이렇게 상황별로 보면서 나는 어떤 말재주가 있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돼요. 다 같이 있을 때 여러 명이서 수십 명이 한 번에 만났을 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혹은 잘 어울리는 그런 말재주도 있고요. 혼자서 대중 앞에 서서 말을 잘하는 말재주도 있는 거죠. 그냥 큰 카테고리에서 말을 좀 잘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내가 무슨 말을 잘해? 나 진짜 말 못해 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잘 못하는 분야도 이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고 내가 말을 잘하는 분야도 이 중에 몇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나의 재능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보고 내가 잘하는 그 재능이 어디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재능인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글재주가 있다면 글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. 블로그처럼 정말 길게 자세하게 풀어쓰고 웃기게 풀어쓰고 그러는 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스타용 글은 또 블로그랑은 완전 다르죠. 그렇게 태그 잘 넣고 그 인스타에 맞는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요. 아예 시험을 보듯이 논술,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것도 있고 회사 보고서도 회사마다 또 보고서 양식이 달라요. 어떤 회사의 보고서 스타일을 잘 쓰는 사람이
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도 있는 거죠. 그리고 글 중에도 에세이 형식인지 혹은 뭐 어떤 것에 대한 노하우 이런 글을 잘 쓰는 건지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글을 잘 쓰는 건지 혹은 와 되게 읽다 보니까 재밌어 하는 글을 잘 쓰는 건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글을 잘 쓰는 건지 이렇게 글을 좀 쓸 줄 알아 혹은 글을 쓰는 게 재미있어 이런 글재주가 있는 분들도 내가 잘하는 글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라고 하면 그냥 글 쓰는 걸 좋아해요. 이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고 추상적으로만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 더 발견하고 발전하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. 다음 예시로 정리를 잘한다는 재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정리 잘하는 게 무슨 재능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엄청 큰 재능이에요, 여러분. 조금이라도 내가 정리 좀 잘하는데 해보셨다면 그게 어떤 물건을 물리적으로 이걸 정리를 잘하는 능력인지 혹은 생각 막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나는데 그거를 차곡차곡 정리해내서 결론을 도달하고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이런 거에 더 재능이 있는지 혹은 정리한다는 게요 버리는 게 우선이잖아요. 버리는 걸 잘하면서 난 정리 잘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저희 남편이 그렇거든요. 이게 진짜 내가 정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버리기를 잘한다는 거는 필요 없는 거를 잘 구분해내고 미련 없이 포기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버리기를 잘하는 건지 혹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잘 분류해서 이거는 A라는 용도, 이거는 B의 용도,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것 하면서 분류를 잘 해내는 능력인지 혹은 엄청 쌓여있는 것을 잘 요리조리 물리적인 위치를 만들고 혹은 용도를 구분해서 테트리스 하듯이 착착 쌓아 올리는 걸 잘하는 건지 혹은 어떤 이 용도에 맞는 수납함을 잘 사서 그거에 맞춰서 잘 집어넣는 건지 이렇게 정리라는 재능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요리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. 나 요리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라면 이게 검색창에 검색해서 나오는 매뉴얼 혹은 책에 나오는 매뉴얼 그대로 따라해서 맛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스타일대로 응용을 해서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. 나만의 레시피야 라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. 이렇게 요리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를 가지고도 분류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내가 요리를 했을 때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요리하는 게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자체를 먹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그럼 재능을 어디에 써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요리를 한 다음에 그걸 예쁘게 플레이팅 하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플레이팅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. 이렇게 재능이 어떤 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지를 보면 성과물 그 자체 혹은 성과물이 나오는 과정 혹은 다른 사람의 반응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내가 좀 더 어디에 내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흥미를 느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별다른 재능이랄 거 없고 누가 시키면 잘해요. 시키는 거 잘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. ISTJ가 보통 그런 성향이 약간 있는데요. 그것도 뜯어보면 나는 누가 뭐 시켜도 반발심이 잘 안 들어요.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라는 성향도 있고요. 좀 싫긴 한데 참는 걸 잘하는 거예요. 저는 인내심이 강해요 라는 특징일 수도 있고요. 저는 시작하고 나서 그거를 끝냈을 때 보람을 느껴서 시킨 것도 잘해요 라는 특징일 수도 있고요. 저는 다른 거 자꾸 생각나는 게 싫어서 그러느니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좋아요. 그거 하는 게 낫다 보니까 시키는 걸 잘하게 됐어요 라고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자체, 그 일에 몰두하는 내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. 작은 거여도 오늘 뭔가 해냈다, 일을 했다 라는 성취감을 찾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. 시키는 걸 잘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.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나 약간 미적 감각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게 패션 센스인지 패션이라는 건 결국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잘 조합하는 센스인 거잖아요. 그런 건지 혹은 그림을 내가 그리는 창작하는 센스인 건지 근데 그 그림도 유화, 수채화, 일러스트 뭐 방법이 다양하잖아요.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할 때 좋은지인 거고 미술을 내가 그리진 못해도 나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남들한테 설명을 잘해줘요 라는 재능일 수 있잖아요. 그거는 일종의 큐레이터라든지 이렇게 미술 작품들을 뭐 블로그에서 소개한다던가 유튜브로 소개한다던가 이런 식의 재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1번 과정으로 나의 재능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은 2번으로
구체적인 재능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포트폴리오화해서 나의 경력을 만들자입니다. 포트폴리오화 한다는 건요, 일반인들이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사실 좀 생소한데, 내가 이런 거 했어요 라는 일종의 소개 영상 혹은 소개 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게 그냥 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가 아니라 나 이러이러한 걸 했어요. 저 이러이러 활동들을 해왔어요 라는 경험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재능과 관련된 활동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거나 혹은 대단한 기록이 아니어도 저 이런 거 해봤어요 라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경험을 쌓거나 해야겠죠. 대단한 전시가 아니어도 대단한 공연이 아니어도 뭐 홍대 길거리에서 이런 버스킹을 해봤어요 라는 것 자체도 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예를 들면 말재주라면 블로그, 유튜브, 인스타, 틱톡 요즘에 SNS 얼마나 많아요. 그 중에서 본인이 공략할 만한 SNS 찾아서 나의 말재주를 물론 육성으로 음성으로는 아니어도 그 말하는 말투 그대로 온라인에 글로 쓰면은 그게 결국 말재주를 활용하는 게 될 테고요. 책을 직접 써본다든지 혹은 대단한 거 아니어도 내 관심사에 대한 리뷰 글들을 올릴 수도 있겠죠. 예를 들면 네이버 기사에 댓글들을 쓰다 보면 내 댓글들도 모이잖아요. 그거를 재밌게 써가지고 추천을 많이 받는 식으로도 말재주를 활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말하는 게 좋으니까 자꾸 발표할 일들을 만들어서 어떤 소규모의 그룹에 자꾸 참석을 해서 뭐 독서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자꾸 발표할 일을 만들면서 나의 말재주를 점점 발전시켜 갈 수도 있는 거고요. 혹은 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쇼호스트 학원이라든지 이런 스피치 학원에 가서 어떤 과정을 수료하고 상장을 받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. 글재주도 비슷한 맥락에서 SNS나 어떤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곳에 글을 기고한다던가 내가 자꾸 글을 남겨두는 내 메모장에라도 어떤 일정과 활동했던 내역이 남게끔 하는 것이 좋을 테고요. 뭐 정리하는 재능이다라면 비포 애프터를 내가 사진을 꼭 촬영해서 남겨둔다라거나 여기에서 정리했을 때는 어떤 게 포인트였어 라고 기록을 해두는 거. 그래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게 뭐 블로그에 올리는 게 됐건 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됐건 그냥 나 혼자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하건 그리고 정리와 관련된 자격증도 요즘엔 있으니까 그런 걸 따둘 수 있겠죠. 만약에 요리라면 요리도 내가 요리하는 과정을 촬영해놔서 사진과 영상을 모아둔다든지 다른 사람이 내 요리를 먹었을 때의 반응을 리뷰를 모아둔다든지 이 내 요리들을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관련된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. 요리와 관련된 공모전들, 이벤트에 나갈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내가 어떤 거 분야에 내가 진짜 재능이 있다고 할 만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그동안 해왔던 커리어를 좀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기를 바래요.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분야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요. 어쨌든 내가 한 일들은 이 A, B, C예요. 이렇게 그 기록들을 남기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조금 더 잘했다.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덜 힘들었다 라는 걸 판단하시는 데에 참고값이 됩니다. 경험이 있어야 판단을 하잖아요.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도 꼭 써두세요. 예를 들면 A라는 업무를 할 때는 주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받았었을 수 있어요. 근데 B라는 일을 할 때는 뭐 김 대리가 하니까 정말 믿음직스럽다. 김 과장이 해주니까 이게 덕분에 잘 됐어.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들었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조합해봤을 때에도 내가 시키는 걸 그냥 해왔는데 파악해보니 해봤던 업무 중에 C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미적 감각이 있다면 나의 옷장을 찍어둔다든지 내가 그날 코디한 것들을 찍어둔다든지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괜찮은 패션을 스크랩을 해서 나만의 추천 코디 이런 식으로 활용해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거죠. 이것을 통해서 사실 지금 당장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분야에 일한 경험, 경력, 몇 년 일했다라는 것과 그 분야에 뭐 대학을 나왔다, 대학원을 나왔다라는 학력,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썼다, 논문을 썼다 이런 경력들을 따져서 전문가라고 불려요. 근데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, 취업준비생이야 해서 별다르게 저는 전문가랄 거 없어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소한 재능을 계속 기록으로 만들고 경험으로 쌓다 보면 그게 결국
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 그 분야로 전문성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 어떤 웃긴 방송으로 방송에 막 맨날 단타 치면서 주식으로 돈 번 어떤 그분이 최근에는 뭐 케이블에서 주식 전문가해서 막 강의도 하시고 돈을 엄청 버시더라고요. 그게 꼭 주식이어서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하면서 그 기록이 쌓이고 본인이 그걸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니까 결국 전문성이 갖춰지고 그걸 활용한 돈벌이도 생기는 것 같아요. 재능이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나는 뭐를 할 때 조금 더 즐겁지? 100세 인생 시대인데 지금 주어진 일 하는 거 말고 나중에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보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, 재밌는 걸 찾아보자 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뜯어보시면 구체화를 하고 쪼개다 보면 공통점들이 보이고요. 그거를 바탕으로 나의 특성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민이 많다가 파악해보니 저는 말재주나 글재주가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가 될 외모도 아니고 쇼호스트가 될 외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말하는 것만으로 먹고 살기에는 좀 녹록치 않고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해볼까라고 현실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었고 저는 또 약간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걸 좋아해서 마케팅 업무를 좋아해서 힘들게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한 다음에 그 분야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. 근데 여전히 저는 말재주와 글재주를 살린 일을 계속하고 싶고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블로그 스타일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글을 쓰는 재능을 발전시키고 싶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자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를 계속 하고 있고 저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워라밸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저도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내 재능을 활용한 직업을 프리랜서로 혹은 1인 기업가로 나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내는 걸 통해서 저의 재능을 계속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꿰어나가고 있는 거죠. 그 덕분에 강의할 일도 생기고 제가 좋아하는 경험들을 할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.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들 올리겠습니다.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